CRRT 치료가 단순한 치료를 넘어 꺼져가는 생명에게 또 한 번의 삶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가 혈액투석이라고 하는 과정은 몸 안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이 원래는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신장의 기능이 손상되다 보니까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계를 통해 가지고 노폐물을 인위적으로 배출시켜주는 과정을 혈액투석 과정이라고 합니다. 동물 환자들은 신부전 상태로 진단돼서 내원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신장의 기능이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멈춘 상태에서 몸이 완전히 안 좋아져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장이 배출해야 될 독소가 몸에 많이 쌓인 상태를 요독증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요독증이 몸을 공격하게 돼서 요독증성 폐경을 유발시키거나 췌장염을 유발시키거나 혹은 신경 증상을 유발시켜서 발작을 유발시키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한 신장이 하는 기능은 노폐물만을 배출하는 기능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전해질을 조절하는 기능, 또 산염기를 조절해주는 기능 등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단순히 노폐물만을 제거한다는 개념보단 깨져있는 여러 가지의 신체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방법, 환자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가 동물에게 적용되는 혈액투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들이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급성으로 신장이 손상돼서 내원하는 급성 신손상 환자들, 혹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의 신장에 영향을 받아서 천천히 신장이 망가져서 그게 지속되어 있는 만성 신부전 환자들,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따라서 혈액투석이 꼭 필요한지 혹은 언제 해야 되는지 혹은 대처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달리하게 됩니다. 건강한 환자가 갑작스럽게 신장에 데미지, 손상을 입게 돼서 신장 기능이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를 급성 신손상 환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급성 신손상 환자들의 특징은 소변을 전혀 지금 상태에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소변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되면 불과 2, 3일만 지나도 신체는 망가지기 시작을 하고 그 이후 며칠 후에는 환자는 반드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 신손상 환자들이 얼마만큼 현재 소변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치료의 방식들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소변을 조금이라도 만드는 환자들은 예후도 좋기 때문에 약물 치료나 수액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완전히 소변이 만들어지지 않는 환자 혹은 수액치료나 약물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48시간 이내에 치료의 반응이 보이지 않는 환자, 그런 환자들은 혈액투석만이 유일한 해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 천천히 지속적으로 신장의 기능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성기에 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물 치료나 보존적인 보조 치료 방법들, 정기적인 수액 치료 방법들도 그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미 신장의 기능들이 많이 안 좋아져서 만성 상태에서도 갑작스럽게 소변량이 나오지 않게 되는 급성 자극이 가중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만성 상태에서 급성 자극이 얹혀진다는 얘기는 신부전을 갖고 있는 환자가 더운 여름에 노출이 되거나 땀을 많이 흘리거나 아니면 음수량이 부족했거나 약물을 복용하거나 어쨌든 뭔가 신체의 변화가 있었을 때 이미 신장이 안 좋은 상태다 보니까 작은 자극만으로도 신장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확 또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태를 급성기가 가중된 만성 신부전 상태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 그런 급성기가 가중된 상태에서는 다른 어떤 치료법도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그럴 때는 CRRT를 적용을 하게 되고요. 또 만성 신부전 환자가 많이 병이 진행돼 가지고 더 이상의 다른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때 마지막의 방법으로 CRRT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혈액투석 위험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가장 걱정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마취에 대한 우려입니다. 예전에 이 혈액투석이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혈액투석 방식을 이용을 해서 동물들을 혈액을 투석을 했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은 되게 빠른 속도로 혈액을 빨고 빠른 속도로 집어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몸을 좀 움직이거나 했었을 때 기계가 피를 못 빨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전 투석 방식들은 환자들을 마취를 한 상태로 혈액투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신부전 환자가 마취를 해야 되다 보니
환자에 대한 위험성은 훨씬 더 가중될 수밖에 없었죠. 예전 장비와 다르게 최근에 동물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CRRT라고 하는 장비는 천천히 이루어지는 치료 방식이에요. 그래서 혈액을 뽑는 속도도 빠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석 시기 동안에 환자에게 마취가 불필요하다라는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사이즈의 환자들은 예전 투석 방식으로 진행했었을 때 어려움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혈액을 빨리 뽑아야 되기 때문에 관 사이즈도 되게 커져야 되기 때문에 관을 장착하는 것도 되게 많이 힘들었었죠. 지금 CRRT와 같은 장비들은 천천히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관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천천히 피를 뺄 수 있다는 그런 이점 때문에 작은 사이즈 환자들도 이 CRRT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 치료 방식들은 5kg 이하 환자들에게는 거의 적용하기 어려웠지만 이 CRRT 방식은 5kg 미만 환자들에게도 치료가 현재 가능하게 되었고요. 제 경험상 2kg 정도 되는 환자들한테도 CRRT 치료가 가능했었습니다. 이 환자는 사실은 이제 저한테 오기 전에 이미 신부전이 너무 많이 진행돼서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환자였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아이를 이 CRRT를 치료를 하는 게 과연 아이한테 좋은 것인가 사실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던 환자였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 환자도 혈액투석을 진행하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첫날 8시간, 둘째 날 7시간, 셋째 날 7시간 이렇게 3일 만에 모든 신장 수치가 다 정상으로 하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아이도 치료받은 이후에 물론 만성 신부전 환자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과 치료를 이어갈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 이후에도 6개월가량 건강하게 잘 지냈었던 그런 환자였습니다. 물론 CRRT 치료가 이미 완전한 말기인 상태들에게는 단순한 연명 치료로밖에 생각이 안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드렸던 이러한 증리의 환자들에게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꺼져가는 생명에게 또 한 번의 삶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제한적으로 혈액투석, 그러니까 CRRT를 받을 수밖에 없는 동물 환자의 특성상 어느 타이밍 때 환자를 치료를 해야 되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이 상황 때 우리가 CRRT를 치료를 했었을 때 환자가 그것을 버티고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CRRT 치료라고 하는 건 단순히 기계를 다루고 이 기계를 어떻게 컨트롤한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신장의 병태 생리, 더 나아가서 신장에 의한 전신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우리 환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평가, 그리고 시기를 적절하게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CRRT를 진행을 하는 것들은 되게 많은 이제 고민과 노력들, 그리고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부전이라고 하는 병은 신장의 기능이 70% 이상 망가져야지만 혈액 검사에서 진단이 되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도 증상을 보이지 않는 환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장이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환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원 이후에 정말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환자 상태가 너무 빠른 속도로 안 좋아지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신부전이라는 병이 드물게 일어나는 병이냐? 그렇지도 않죠. 잘 아시다시피 고양이 환자들의 부동의 1위 신부전, 강아지 환자들한테도 사망률 3번째에 꼽힐 정도로 정말 흔하고도 많은 질환입니다. 위험하고도 흔한 질환인 만큼 평상시에 우리 아이의 신장의 관리,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환자의 신장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담당하다 보면 되게 속상한 일들을 많이 겪어요. 우리 아이가 신부전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환자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호자분들은 되게 많은 갈등을 해요. 이 다음 단계는 뭐가 있지? 뭘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 중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혈액투석이 필요한 타이밍은 불과 며칠 이내에 결정이 되는 경우가 되게 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병원에 내원해서 혈액투석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그런 환자들을 겪을 때 이미 환자 상태가 너무 많이 안 좋아져서 지금 타이밍에 혈액투석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환자에게 해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신부전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환자 상태가 조금이라도 안 좋아진다면 주치의 선생님과 혈액투석의 가능성에 대해서 깊은 상담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절대 그 시기를 늦추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